오실레이터리 모션. 예. 그냥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면 돼요. 오실레이션. OSCILA 오실레이션 이러면 그냥 진동이에요. 굳이 오실러터리 모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진동 운동 형태가 이제 용수철이죠. 용수철. 용수철에 매달린 또는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을 했는데, 용수철은 우리가 이미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 힘, 특히 이제 변하는 힘이 하는 일 공부할 때 용수철을 대표적인 모델로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5장은 용수철에 관한 거라고 해도 뭐 크게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용수철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용수철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5절, 6절은 진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진자까지는 한다고 했었나? 그죠? 진자까지는 해보고 감쇄 진동은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한마디로 앞에서 공부했던 용수철을 복습하고 또는 더 심화적인 내용을 여기서 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바로 이제 용수철이 나오게 되고,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용수철 자체는 모델이에요, 모델. 용수철 자체는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용수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15장에서는 물론 이제 용수철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용수철, 이 용수철은 어떤 용수철인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그것도 역학의 한 분야죠. 물론 이제 물질 속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물질들은 이렇게 원자와 원자 또는 분자와 분자의 이렇게 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설명하는 모델이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결로 되어 있는가, 이건 물체의 역학적인 측면도 되고,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단단하게 분자들이나 원자들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그만큼 끓는 점이나 녹는 점도 이제 높겠죠. 결합력이 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의 어떤 구조적인, 화학적인 이런 거 할 때도 당연히 어떤 결합인가, 결합. 그렇죠? 이게 바로 용수철에 대한 연구예요. 어떤 용수철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거 연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거 자체는 안 하고 이 물체의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모션에 대해서. 자, 그때 이미 다 공부했다. 상기하면 이미 다 공부했는데, 용수철 힘이 물체에 가하는 힘, 즉 물체가 받는 힘이죠. 용수철 힘만 있다고 하자면 Fs는 마이너스 KX, 이제 복원력이다. 원점을 여기 이제 원점으로 항상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되돌이 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도 있습니다. 되돌이 힘. 이건 이제 한자어로는 복원력 또는 레스토링 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거고, X가 0인 점이 바로 평형점이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점이 평형점이니까. 자,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도 이미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물체가 X에 있어. 그러면 X에 비례하는 KX의 힘을 이렇게 내는데, 방향이 X하고는 반대 방향이고, F는 MA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F는 MA 되는 거죠. 용수철 힘만 작용하는 경우. 그러면 A는 X와 관계를 가져요. 그죠? A는 X와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A와 X는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V를 미분한 게 A잖아요. dV, dt. 그렇죠? dV, dt가 A예요. 그냥. 그죠? 근데 V는 X를 한 번 미분한 거죠. dx, dt가 dv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를 t로 두 번 미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수학적인 내용, 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수철이라면 그 F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이런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15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온다. x를 두 번 미분하면 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n분의 kx가 되겠죠. 이제 앞에 너무 빨리 지나왔나요? a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용수철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a는 본래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x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이 식을 그냥 다시 써놓은 겁니다. 15.3식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공대생이면 자연대나 공대 이과 공대 그러니까 공대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과생이면 수학을 좀 공부했다면 오 이거 미분방정식이네 이렇게 해줘야겠죠. 왼쪽은 두 번 미분한 거고 오른쪽은 원래 x죠. x를 두 번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원함수가 거기 안에 들어있고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 있어. 이런 형태의 이제 미분방정식은 바로 사인이나 코사인 삼각함수 미분이죠. 이게 그죠? x는 삼각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인 t 이런 거 있죠. 그죠?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음의 부호가 음의 자신이 그 두 번 미분한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이 된다고 해도 뭐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n분의 k를 기호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내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로 쓰자는 얘기지. 이렇게 m하고 k 두 개 다 들어있는데 그냥 하나의 문자로 대신에 그냥 오메가라고 하지 말고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요 m은 뭐예요? m은 매달린 물체의 질량이죠. 아까 그죠?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질량이고 k는 용수철입니다. 말 그대로 용수철. 그런데 오메가는 뭐였어요? 우리 각속도였죠.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가 오메가예요. 근데 원운동도 아닌데 원운동처럼 오메가가 튀어나오고 그럼 단위를 맞추려면 오메가 제곱으로 두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오메가라고 하지 말고 n분의 k는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내 보면 식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인데 그냥 하나의 상수로 두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메가로 두면 차원이 안 맞으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두자. 그런 거지. 그럼 잘 보세요. 두 번 미분한 게 원래 함수의 오메가 제곱이 곱해지고 부호가 반대가 되려면 x는 뭐여야 돼요? 사인하고 이 안에 오메가가 들어있어야겠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들어있고 여기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오죠. 오메가 제곱.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맞네요.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잖아요. x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학을 많이 봤으면 이거 미분방정식의 일반해가 떠오르겠지. 일반해가. 안 떠오르면 그냥 지금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할 수 있는 미분방정식의 함수 xt 즉 해를 구하면 그 해는 삼각함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교재에서 제시해줬죠.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썼네요. 교재에서는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제 일반 형태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거라면 한 번 미분해서 보니까 이게 되고 그죠? 오메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오메가 또 한 번 앞에 곱해지고 오메가 제곱이 되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다시 뭐예요? 이게 x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나오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사인도 될 수 있습니다.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사인도 될 수도 있고 둘을 더한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일반해를 구해보면 a 코사인 뭐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그것도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오메가 1, 뭐 다른 오메가 2라고 해도 돼요. 시그마를 붙여도 돼요. 시그마. 그죠? 더하기 B 상수도 AI, 오메가 I, 파이 I, BI, 사인 오메가 I라고 해도 되고 뭐 다른 오메가를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오메가 역시 이제 I로 이렇게 시그마 해주면 되니까 파이 I 뭐 이렇게 써서 아주 복잡한 함수, 삼각함수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굳이 뭐 복잡하게 해요. 그렇죠? 예. 다 선형결합이니까 그냥 이런 함수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물체의 위치죠. x는 물체의 위치가 진동합니다. 진동하잖아요. 코사인 사인은 진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이제 최대값이 a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죠? 요 a의 최대값, 최소값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동하는 x 이게 진동이잖아요. 진동.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좀 이동했을 뿐이지 역시 다 진동입니다. 진동. 임의의 진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파이를 이렇게 써는 거야. 파이. 이렇게 이제 위상이 좀 다를 수 있다. 위상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이를 위상 상수라고 합니다. 위상 상수. 파이를 아래쪽 내려가면 위상 상수라고 하죠. 위상 상수. 페이스 컨스탄트 또는 위상각이라고도 합니다. 위상각. 근데 처음 위상각이라는 말은 오메가가 0일 때의 값이라는 얘기죠. t가 0일 때 이게 처음이니까 t가 0일 때 각이 얼마냐? 위상의 각이죠. 위상각. 그리고 이 a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폭. 그래서 플러스 a까지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이제 진동하게 되는 거지. 여기 이 값이 a, 이 값이 역시 a니까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x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의 폭을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하고 오메가는 각속도 또는 각진동수라고 해도 돼요. 각진동수 또는 각속도. 단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오메가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 그래놓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다. 앞에서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예. 아직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수학적으로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고 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았지.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걸 그냥 이 각을 위상이라고 해요. 각을 물리에서는 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상, 앵글, 페이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원운동에서 이미 공부했었죠. 원운동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 한 바퀴 운동하는 시간을 주기. 진동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피리오드.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앞에 있는 이 식을 x를 다시 보면 x는 시간의 함수죠. 시간에 따라 진동하니까요. a 코사인을 썼어요. 코사인 오메가 t가 중요한 겁니다. 더하기 파이 위상각이 얼마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게 처음이죠. 처음 위상. 근데 시간이 t에서 t만큼 더해져요. 이건 변수예요. 변수. 스몰 t는 시간 변수, 라지 t는 주기죠. 주기. 근데 주기만큼 시간 지나면 위치가 동일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써야겠네요. x 이거를 x 교재는 더 자세히 안 나왔는데 x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본래 xt랑 같은 거죠. 이게 주기의 정의잖아요, 그죠? 예. t만큼 시간이 더 지나갔어도 원래 시간하고 같은 변이죠, 같은 위치에. 예. 그러려면 여기 이제 코사인을 이렇게 코사인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각이 같으니까 코사인에도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본래는 이거죠, 본래는. 예.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x하고 여기 x 좌변이 이거 이제 잘못했어요. 오메가죠, 오메가. 이게 마우스를 쓰려고 하면 잘 안 돼. 손에 쥐가 나 막. 다시 x t 더하기 t 이 시간에서의 x 변이하고 위치하고 이 시간에서의 위치가 같아야 돼요. 이거 이제 풀었으면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t죠. 이 시간 이게 물론 파이도 있어요. 파이. 이게 a 코사인 오메가 t하고 같은 거지. 파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위상은 2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되죠. 2파이만큼 계속 되풀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 놓고 보면 이 오메가 t만 남죠. 오메가 t. 이게 2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하고 오메가 사이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원운동에서 이미 다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외우라고 해서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는 2파이 f, 그렇죠? f는 t분의 1.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 얘기 다시 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각 진동수라고 해도 되고 각 속도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한 번 진동하는 것이 원에서는 한 번 회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운동도 진동운동이에요. 모양만 원을 그렸을 뿐이지. 그리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k하고 m하고 순서 바꿔 쓰는 사람이 많아요. 분모 분자 바꿔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오메가로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k와 m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고 그 역수해주면 바로 이제 진동수 f가 되겠죠. 다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미 앞에서 했던 거 이제 입자의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그런데 x 우리가 사용한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였죠. 그리고 여기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된다.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려놔야 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머릿속에 뉴턴의 제2법칙을 그리면 되죠. F는 ma.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는 그게 F가 용수철 힘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고 ma가 되겠죠. 따라서 a에 대해서 쓰면 a는 마이너스 m분의 k x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a는 두 번 미분하는 거죠. x를. 그럼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더니 x의 형태가 교재에서 제시하는 x의 형태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위상상수 파이까지 도입을 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게 하나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v의 최대값도 있겠죠. v의 최대값은 여기에 v의 최대값이 되겠죠. 사인은 최대값이 그냥 1이니까 1. 오메가 a가 v의 최대값. v의 맥시멈 속도의 최대값이 오메가 a가 되는 거예요. a의 최대값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의 최대값, a의 맥시멈은 오메가 제곱 a가 될 수 있죠. a가 되는 거죠. a.
x의 최대값은 그냥 a였죠. x의 최대값은 a. 가장 멀리 갔을 때 a만큼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메가를 한 번씩 곱해주면 v의 최대, a의 최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알아서 보시고 밑에 또 어딘가 나올 거예요. 예. 쭉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요. 예. 예제를 봅시다. 예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15장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질량이 200g, 0.2kg이겠죠. 0.2kg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 K는 5N/m인 용수철에 매달려 진동한다. 그럼 이제 M하고 K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오메가 구할 수 있겠죠? 루트 M분의 K라고 했어요. 루트 M분의 K. 그럼 여기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대입을 해봤죠? 대입을 해보면 0.2분의 5니까 얼마예요? 0.2분의 5가 25죠. 25. 예. 루트 25 하니까 그냥 5가 나오잖아요. 그죠?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속도 라디안 퍼 세크의 값이 그대로 나와주면 되고, 주기를 구하라. t를 구하면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예. 이렇게 해도 되고 h부터 2파이 루트 k분의 m 잘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2파이 루트 k분의 m 이렇게 해도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최대 속력은 오메가 a죠. 오메가 a. 최대 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 그래서 앞에 오메가 구했던 거에 a는 5cm인가 보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5cm만큼 당겼다가 놓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 평형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가 평형 위치인데, 그죠? 5cm 당겼어요. 그러면 5cm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5cm 가고 오른쪽으로 5cm 계속 이렇게 진동하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형 위치로부터 최대값은 그냥 맨 처음 갔던 그 거리의 5cm가 바로 진폭 A가 되는 겁니다. 진동의 폭. 그죠? 진폭 A는 5cm. 그래서 5cm를 다 써준 거죠. 0.05m. 예. 뭐 이런 단위 혹시 잘못 써서 보면 단위 잘못 풀어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공식으로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그냥 5하고 0.05 해야 되는데 다시 5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라디안 퍼 세크로 해놓고 여기는 센티미터 놓고 단위라도 센티미터 퍼 세크라도 해놓든가. 그럼 여기 답은 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단위를. 되게 이제 나는 맞은 것 같은데요. 해서 그 탕담 오는 학생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단위를 잘못 쓰거나 제일 많은 경우 단위 미터 넣어야 되는데 센티미터 넣고 계속 계산하는 거야. 그럼 줄줄이 계속 틀리는 거겠죠. 단위 잘못 쓰거나 또는 이제 분모 분자 거꾸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m분의 k, k분의 m 이거를 외운다고 외웠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외워야 돼. 오메가가 진동수잖아, 진동수. 그럼 무거우면 진동을 잘 못하겠죠. 그럼 무거운 게 아래로 와야지. 그렇죠? m분의 k인데 이거를 k분의 m 이렇게 이제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당연히 아니겠지. m이 질량이 크면 주기가 커지는 거지 오메가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반대가 돼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닐 거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 틀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에서 많이 틀리죠? 또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대입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엉뚱한 값을 대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공식은 잘 써놓고 엉뚱한 값을 대입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변이의 속도,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 처음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을 잘 넣어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x가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인데 파이 값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고. 이 파이를 시간이 0일 때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잖아요. 시간이 0일 때 그럼 t에 0 집어넣었을 때 x가 a가 돼야 된다고. x가 a.
그럼 파이는 0이 돼야 돼요. 그냥 0. 그죠? 이게 0일 때 이게 1이 돼야 코사인 위상이 1이 돼야 x는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요 위상은 0이어야 되겠지. 그럼 t가 0일 때 얘가 0이 돼야 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으로부터 파이는 0, 위상각이 위상 상수가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이를 하나 구해놓고 x 구하고 v 구하고 a 구하고 이러면 다 구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물체를 같은 처음 위치에서 v는 처음 위치에서 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말이 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용수철이 여기 평형 위치예요. x는 0인 평형 위치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내가 이걸 5cm만큼 xi까지 5cm만큼 늘려놨어요. 근데 속도가 0이 아니죠. 그럼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치?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처음 위치 속도가 0인 처음 위치는 어딘가 더 먼 곳이었겠지. 그런데 시간을 어디서부터 잴 거냐면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날 때 5cm를 지날 때 그냥 t는 0이라고 두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가 처음이고 그럼 여기는 시간이 마이너스인 어떤 때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0.2초거나 뭐 쭉 5cm가 아닌 뭐 한 7cm인 곳에서 놓았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xi가 5cm인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t가 0인 뭐 x를 똑같이 쓰는데 x는 똑같이 쓰는데 이 파이가 0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x는 모르잖아요. x는 이 t가 0일 때 x가 5인 것만 알지. v에 대해서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시간이 0일 때, 즉 a 코사인 파이가 0이 아니죠. 즉 진폭이 5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a가 5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뭐 7이나 8 얼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x는 처음일 때 시간이 0일 때 5는 x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는 여기다 그러니까 5는 a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0일 때 그죠? 파이만 있겠죠. 이렇게 되고 v에 대한 식을 여기서 다시 구해요. v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서 v 처음이 그렇죠? 마이너스 0.1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x는 5죠. 5는 t는 0일 때 a 코사인 파이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5라는 얘기고 이거를 한번 미분한 게 v일 거 아니에요. v는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 파이죠. 네, t를 0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 속도인데 여기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2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려면 좌변분에 좌변해주면 탄젠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사인이 나오는 식에서는 이렇게 이제 탄젠트 파이를 직접 구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vi 주어져 있고 xi 주어져 있죠. 이렇게 문자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테이블에서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가 구해지겠죠.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파이가 몇 도인지 구해집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0.11 파이. 예. 아니면 뭐 몇 도 이렇게 나오겠죠. 예. 몇 도예요? 이거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계산기 만약에 써야 된다면 0. 공학용으로 봐야지. 0.4 삼각법의 탄젠트 역함수. 그럼 21도가 되겠네요. 21도. 21도라고 하면 되지 뭐 0.121 파이 또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21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냥 21도죠. 예.
그래서 A를 거꾸로 구해내는 거지. A 코사인 파이가 XI였으니까 A는 코사인 5분의 XI에서 0.0539 5.4cm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5.4cm. 그래서 쭉 구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뉴턴의 제2법칙을 한 거지. 자, 뉴턴의 제2법칙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에너지 방법으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도 순서가 똑같아요. 이렇게 뉴턴의 제2법칙으로 한번 해보고 에너지 가지고 해봐야 뭐 어떻게 해서요? 똑같은 얘기 하겠죠. 똑같은 얘기, 그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래서 다른 상태에서도 그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그 합이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v는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됐으니까 그걸 제곱해서 전체 다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 곱하기 x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x 이걸 미분한 v, 그래서 v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이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직접 더해 보는 거죠.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KA의 제곱으로 묶어내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KA의 제곱이 아닌 것 같지만 M 오메가 제곱이 그냥 K예요.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K가 되죠.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니까 대입해 보면 여기 K가 돼서 2분의 1 KA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들어가는데 이거 삼각함수 좀 알고 있으면 이거 더하면 1이네 이렇게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고 시간에 무관한 일정한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보면 2분의 1 K A는 X의 최대값이죠. X의 최대값. 그렇죠? 진폭. X의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그냥 최대값이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인데 그 x가 xm일 때, 즉 a일 때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이 값이 되고 그건 다름 아닌 또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됩니다. 2분의 1 m v의 맥시멈의 제곱.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쓰면 어떤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라고 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2분의 1 m vm의 최대값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썼다면 임의의 순간에 x, v를 관계식을 알 수 있겠죠. x를 알면 v를 구하는 거고, 뭐 v를 알면 x를 구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 15.22식을 간혹 또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v는 오메가 곱하기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값 뒤에서 한번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평형점을 지날 때 속도가 최대가 되죠. Vmax. 그러면 이 파란색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여기 그렇죠? 파란색이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오렌지색이 포텐셜 에너지, 빨간색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에너지 또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계속 일정한 값, 100%, 100이라고 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도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다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이무의 속도,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거꾸로 나머지 이만큼이 바로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 여기 이런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은 이걸 이제 단조화 진동이라고 합니다. 단조화 진동, 단조화 진동 또는 더 줄여서 단진동이라고도 해요. 단진동. 그래서 x가 그렇죠? 위치죠.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이렇게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식이 단조화 진동이에요. 즉 삼각함수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궁금해할지 모른다. 모르니까 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물리 현상의 좋은 모형, 이거 역시 모델이죠, 모델. 그죠? 어떤 현상의 모델이 되기 때문인데 이게 다양한 물리 현상, 특히 진동과 파동, 파동은 정말 많죠, 그죠? 이 세상은 파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파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막 예전에 한참 막 요즘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 끈 이론 있죠, 끈 이론, 그죠? 끈 이론, 뭐 촉끈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파동이 있어요, 파동. 다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단조화 진동자를 잘 알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도 그렇죠. 이렇게 물질도 이렇게 용수철 진동자로 되어 있고, 사실 입자 자체도 이제 소립자 물리학에 들어가면 얘들도 이것 입자 하나도 그 안에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 거리에 따라서, 특히 이제 x에 따라서 우리 2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x축에 대해서 2분의 1 x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대칭인 경우고, 얘는 이게 조금 어때요? 요 점 완전 대칭은 아니죠, 좌우가. 물론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0이 돼서, 그래서 특정한 거리일 때, 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예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특정한 거리가 됐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 그때의 거리를 뭐 대문자 r이라고 하자면, 이 r이 되도록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평형점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공부했던 걸 좀 예를 들자면, 좀 가져오자면, F는 마이너스 du dx라고 했었잖아요.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 이게 또 이제 뭐 잊어버리고 있으면 잊어버린 거지만 다시 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u가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고 mgy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보존력 그러면 뭐 이렇게 c를 붙여서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0이 되면 평형이죠. 즉 u의 미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그 위치가 평형 위치라고요. r, 거리가 r인 위치. 조금 더 멀어지면 힘이 작용해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좀 더 가까워져도 밀어내서 이렇게 평형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되돌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정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속에 있는 원자 분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안정, 뭐 거시적인 안정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제 항상 진동하고 있죠. 우리도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집에 갔다 학교 갔다 그렇죠. 어디가 안정된 곳이 있겠지. 그럼 이제 찾아서 여행을 하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비유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삶에서의 포텐셜 또는 평형점, 그죠? 어딘가 이런 걸 찾는 것도 물리적인 이렇게 물리학에서 공부한 걸 가져와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되는 물리학에서의 그런 문제들만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예. 2번 문제 봅시다. 수평면 위에서의 진동. 질량이 0.5kg인 물체가 m 나왔고 K도 나왔죠. 그럼 다 나온 거예요. 용수철이 나오면 다 끝이에요. 끝. 용수철 문제는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 계산하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두 개 더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계산이 되겠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됩니다. 교재에서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 그랬는데 역학적 에너지죠. 진폭이 이거일 때 x가 아니라 a죠. a는 3cm 0.03입니다. 0.03m. 그렇죠? 예. 최대 속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의미될 수 없어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다. 포텐셜 에너지는 V의 맥시멈의 V의 맥스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일 때 얘는 얼마인 거 당연히 금방 구해지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죠. 예, 여기 있네요. 바로 아래 시계. 역학적 에너지 같으니까 V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루트 n분의 KA라고 해도 되고 이미 앞에서 오메가 A라고 공부했었잖아요. V의 최대값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위치가 이거일 때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V를 구하는데 어떤 임의의 점에서 그러면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식을 쭉 가져옵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예.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면 되죠. 여기 책에서는 이걸 암기해서 썼다는 얘기잖아. 이거 뭐하러 암기해요? 그죠? 예. 여기다 놓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 놓고. 그렇죠? 예. 지금 이 값이 주어져 있는 거지?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2일 때 그러면 여기 0.02 넣으면 되는 거죠. 0.02 넣으면 V가 구해지겠지. 그렇게 구하면 되죠. 이 식을 뭐로도 식을 하나 왜 암기를 합니까? 이제. 예.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암기는 그래도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 암기한 걸 내가 잊어버려서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예.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쓰면 되겠죠. 물체가 2일 때 같은 얘기죠. K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어차피 또 계산해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다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였어요? 이거 계산하면 계산값이 안 나오나? 예. 9밀리줄이네요. 그죠? 이게 9라고 이 값을 놓고 계산하면 9. 그럼 얘는 5일 때 이거 4가 되겠지. 그죠? 4일 때 5가 될 테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된다. 딸린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일부는 본 적이 있고 일부는 없고 영상에서 나오니까 꼭 우리 집에 없다고 내가 못 본다 그런 것보다는 재봉틀이에요. 재봉틀. 그죠? 예. 재봉틀. 원래 이름이 재봉틀인가요? 그죠? 재봉틀. 재봉기? 재봉틀. 요즘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네, 이렇게 안 생겼고 요즘은 다 이제 전기 기계 자동화 돼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발로 굴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진동 운동이잖아요. 진동. 이걸 가지고 이제 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기차의 바퀴 이렇게 굴리듯이 그렇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넣어놓고 밀고 당기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발로
둘러서. 그러면 다시 또 위는 어떻게 돼요? 바늘은 위아래로 착착착착 움직이죠. 원운동을 다시 또 이렇게 진동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림. 단조화 운동과, 즉 진동이죠, 진동. 이게 단진동 그럽니다. 단진동과 등속 원운동의 비교 해보니까 어때요? 진동하면 원운동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그림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입자가 위에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평행광을 비춰주면 바닥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 그림자죠. 여기 있겠고, 여기 다른 지점 여기를 지날 때는 그림자 여기 있겠고, 요 끝점에 왔을 때는 그림자 바닥에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닥판에서 그림자가 왔다 갔다, 그렇죠? 이렇게. 입자는 실제로 원운동하고 있는데 그 그림자의 운동은 진동 운동이 돼요. 어떻게 진동 운동이 되는지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삼각함수 공부했던 사람들은 기하학에서 내용을 공부했을 거예요. 이 그림자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이 그림자까지의 거리는 x가 되고, 이 입자가 원운동하는 그 반지름은 a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튀어나오죠. 따라서 x는 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나온 거죠. x는 시간에 따라서 x는 a의 코사인 세타인데, 원운동하고 있을 때, 자, 여기 이 세타는 오메가 곱하기 t가 되죠. 각 속도 곱하기 시간이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0으로 잡았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점을 시간이 0일 때로 잡았죠. 그 점의 각, 이게 위상상수 파이가 되는 겁니다. 파이.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걸 파이라고 할까요? 파이는 세타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요. 세타는 t가 0일 때의 각 더하기 시간이 더 지나면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오메가 곱하기 t 해주면 변화된 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단조와 진동의 변이식이, 물체의 위치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운동은 진동, 입자의 운동, 실제 운동은 원운동. 세로축을 보면 빛을 이렇게 비추면 그때는 그림자가 세로판에 생기겠죠. 그때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겠네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단면만 보는 거죠. 이걸 사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사인이라는 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코사인은 바닥에서의 그림자고, 사인 그러면 이제 세워놓은 판에서의 그림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서로 직교 관계에 있는 거지. 직교. 그렇죠? 수직하는 직교 관계.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그림자 운동이 단조화 운동이 된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원운동할 때는 각 속도라고 하잖아요. 각 속도. 진동 운동할 때는 각 진동수라고도 해도 된다.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각 진동수 또는 각 속도 혼용해서 쓴다. 그래서 세타 V는 오메가 A, A는 오메가 제곱 A,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문제도 보시면, 공이 반지름 3m, 여기 반지름이 여기서는 A잖아요. A. 그렇죠? X의 최대값. 수평으로의 가장 멀리 있는 지점. 그게 반지름이죠. 원운동에서는. 그래서 이 반지름이 곧 진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A는 여기 3m가 되는 거고, 일정한 각속력, 각진동수 오메가 구한 거죠. T는 0일 때 공의 그림자의 위치의 X성분은 2m예요. 원점이 아니라 2m.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돼 있죠.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물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했으니까 이 그림이 맞네요. 그죠? 이 그림이 맞아요. 이 그림이 맞다는 얘기는 이거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오메가의 방향이. 그리고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이 끝에 있으면 그게 진폭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폭은 3m라고 했는데 물체의 처음 위치는 2m니까 이 그림하고 비슷하겠네요, 그죠?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 여기가 3m, 이 길이가 3m인데 물체는 어디 있대요? 여기쯤 2m. 근데 여기가 이제 t가 0이 아니라 여기가 t가 0인 이쯤 되겠네요, 그죠? 그럼 1, 2, 3 정도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림자가.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려면 여기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2m인 곳에 진폭은 3m, 여기까지가 이제 3m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거겠죠, 물체는. 여기 있는 거겠죠, 위가 아니라. 그럼 각은 음의 각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양으로 플러스로 구해놓은 다음에 음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미 다 나와 있어요. 3m, 2m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컴퓨터가 열을 받으면 없어져. 예.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예. 반지름은 3m죠. 최대값이니까 그렇죠. 3m가 이렇게 있고, 근데 물체는 2m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m 되는 거죠. 2m.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확대하면 좀 속도가 느려지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세타는 값 세타를 구하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탄젠트 세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3분의 루트 5 아니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5 2분의 루트 5가 되는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세타는 아크 탄젠트 ta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답을 쓰라고 하면 계산기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구했죠. 마이너스 몇 도? 마이너스 48.2도인데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0.841 라디안. 그래서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a 코사인 오메가 여기까지는 다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구한 건 지금 파이를 구하는데 이 파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0.841 라디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속도도 구해보고 가속도도 구해봐라. 근데 x 성분이니까 이거는 진동이죠, 진동. 그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오면 돼요. v는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여기는 각은 똑같잖아, 각은. 그죠? 위상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니까요. 그래서 다 이미 앞에서 했던 걸 다시 재탕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4절까지가 끝이 나는 거고 플러스 하나 5절 진자를 본 겁니다. 진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수업 범위가 5절까지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다 했어요. 특히 뉴턴의 제2법칙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진자로 오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건 진동입니다. 진동.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운동의 형태를 공부한 거고 진자라는 말은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체. 진동하는 물체. 알겠죠? 그럼 앞에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도 뭐 넓은 의미로는 이것도 진자예요. 요 물체가 진자가 되는 건데 그냥 진동하는 물체라고 했죠. 그죠? 진동하는 물체, 입자. 근데 이 진자는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입자가 아니라 입자도 되지만 이제 물체, 커다란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심플 펜들럼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벼운 줄에, 즉 질량이 없는 줄에 매달려서
중력 때문에 진동 운동하는 물체를 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용수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용수철에서 진동 운동하는 건 그냥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진동, 용수철이 아니라 중력에 의한 진동하는 그 물체, 이 물체 또는 요 구조체, 그죠? 가벼운 줄까지 포함하는 얘를 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펜듈럼 또는 펜듈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단진자 그러면 입자 한 개만 있는 거, 입자 하나. 그래서 단이에요, 단. 예. 심플 펜듈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부한 거죠, 이거는. 그죠? 예. 문제도 막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 그죠? 중력은 공부한 거라고. 그래서 물체가 진동하고 있을 때 입자에 가해지는 힘을 그려보면 두 개밖에 없죠. 줄이 당기는 힘, 지구가 당기는 힘. 이 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지구는 지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줄은 줄 방향으로 아주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움직이는 궤적은 또 원이죠. 다양한 내용이 여기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잡할 뿐이다. 근데 그렇게 많은 힘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운동도 아닌 거야, 그죠? 따져보면.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렇게들 못 풀어. 자, 먼저 원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접선 방향과 반지름 방향 성분으로 직교하는 두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그죠? 근데 힘은 이미 반지름 성분만 있는 장력으로 분해가 돼 있는데 중력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경사면에서도 그랬죠. 중력. 얘도 역시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세타는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연직과 줄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 각이 역시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분, 즉 지름 성분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접선 성분이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주 교재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미 앞에서 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걸 이제 복습을 해보면 여기 이제 접선 성분을 구해보면 접선 성분은 mg 사인 세타밖에 없죠. mg 사인 세타인데 이게 오른쪽에 가 있으면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제 방향 고려해서 붙여준 거고 ma가 되겠죠. F는 ma. 그런데 세타가 아주 작을 대로 한정시킵니다. 뭐 작지 않다고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죠? S 호의 길이죠. 호. S의 두 번 미분이죠. A는 접선 성분은 호의 길이 두 번 미분입니다.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 또는 변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죠?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한 건데 이때 S는 R 세타잖아요. R 세타. R이 줄의 길이 L 세타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예요. 줄의 길이 L은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화돼서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ML D 제곱 세타 DT가 되겠죠. 이때 세타를 두 번 미분해서 이거 똑같이 쓰는 겁니다. M은 약분된 거고 L로 나눠주면 L분의 G 위치만 바꿔서 아래 다시 쓴 거죠. L분의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알파죠. 각가속도 알파, 그죠? 임의의 점, 즉 세타인 점에서 입자의 각가속도 L분의 G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러나 세타가 작다고 가정할 때, 즉 작은 각도 근설을 합니다. 세타가 얼마나 작아야 작은 거냐? 그냥 아주 작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주 작다고. 그럼 세타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렇게 큰 각이 아니라 세타는 작은 각이 되면 이렇게 아주 작은 각이라는 얘기지. 이게 입자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이렇게 아주 살짝만 톡 밀어놓으면서 진동시키면 작은 각으로 진동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식에서 이제 극한이 나옵니다. 극한. 세타가 아주 작으면 얘는 근사적으로
사인 세타는 세타가 돼요. 그렇지? 세타로 근사가 됩니다. 물론 라디안일 때 그런 거예요. 세타가 라디안일 때. 예. 이렇게. 그래서 수학에서 예. 근사값, 근사. 예. 여기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극한이죠, 극한. 예. 이렇게 되는 거 있다고 하자. 그래서 알파는 t제곱 세타 t제곱은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g 세타로 작은 각 근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식의 모양을 보세요. 이 식의 모양. 예. 자, 어떤 값이 있는데 이걸 두 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모 곱하기 자신이 돼 있죠. 그죠? 예. 부호가 바뀌어서 자신이 들어 있는 거지. 두 번 미분한 거에. 이미 앞에서 했던 앞으로 다시 가봅니다. 예. 축축축 어디에서 했는지 쭉쭉 가보는데 복습이에요. 복습 이제. 이게 나오죠. 이게 15.5식 뭔가 있는데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들어있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거하고 수학식은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한 걸 또 하는 겁니다. 이미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세타가 된다. 두 번 미분한 거 안에 들어있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앞에 곱해지는 게 오메가 제곱이다. 앞에서는 k분의 n분의 k였나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돼 있었죠. n분의 k 그죠? 그래서 n분의 k가 오메가 제곱. 여기서는 l분의 g가 오메가 제곱.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가 되는 겁니다. 용수철하고 똑같다고요. 그렇죠? 이게 용수철 운동이잖아요. 용수철. 용수철이 없는데 용수철 운동이 되어버렸지. 다시 그림으로 갑시다. 그림으로. 용수철이 아니라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건 지구의 중력에 자 세타가 아주 작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동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중력의 수평성분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세타가 너무 작으면 중력은 아래로만 작용하니까 그런 경우는 세타가 0인 경우는 안 되고 0인 경우까지는 아니고 0보다는 크면서 아주 작은 경우에는 중력이 있지만 중력의 수평성분 여기서는 접선성분이죠. 접선성분이 조금씩은 있을 거다. 그렇죠? 아예 0이라고 해놓으면 없어지니까 0은 안 되고 아주 작은가. 그러면 마치 이 물체가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 중앙에서 평형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하고 동일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철은 없지만 용수철 역할을 하는 중력의 접선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용수철 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중력의 접선 성분은 mg 세타죠. mg 사인 세타 그죠? mg 사인 세타잖아. mg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작으면 mg 세타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게? 용수철 힘이라고. 그죠? 예, 용수철 힘이라고요. 마이너스 mg 세타가 마이너스 kx인데 여기서는 이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x에 대한 미분을 쓴 게 아니라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죠? 변수만 바꿨을 뿐이지 동일한 거예요. mg 세타가 마이너스 mg 세타가 kx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kx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에 대한 식이 된 건데 a는 가까속도로 표현하면 r분의 알파 a는 r알파죠. L알파잖아요. at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러면 m은 약분돼서 알파는 L분의 G 세타 역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죠? 앞에서 했던 이 식이 그대로 마이너스 L분의 G 세타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중력의 수평 성분이 용수철 힘 역할을 애초부터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면 T 주기도 구해볼 수 있고 F도 구해볼 수 있겠죠. 진동수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오메가는 L분의 G 루트 또는 N분의 용수철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가 용수철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K가 루트 L분의 G가 요 오메가 동일한 오메가가 되는 거겠죠. 길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 물리진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물리진자까지 해보겠습니다. 물리진자는 앞에서 지금 이 진자는 단진자예요. 심플 펜들럼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건데 물리진자는 이제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 실제 이제 진자 일반적인 진자를 물리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진자 모양을 가진 연속체 또 막대기 뭐 원판 이런 게 다 물리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회전축, 고정된 회전축으로 잡고 오점을 물체를 진동시키는 거지. 그럼 전체 중력은 곳곳에 가해지지만 질량 중심의 한 점에 전체 중력이 가해진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같은 효과를 내는 그 점이 바로 질량 중심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거리 D인 지점에 근데 여기 이제 힘의 작용점이죠. 중력의 작용점 또는 질량 중심점. 질량 중심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D 사인 세타 mg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mg에 의한 토크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크 mg까지의 이게 모멘트 8이 되죠. D 사인 세타가 그럼 둘을 곱한 mgd 사인 세타가 타우가 돼요. 이것도 복원 토크가 되는 거죠. 복원 토크. 그래서 마이너스 mgd 사인 세타가 이게 타우잖아요. 타우는 I 알파죠. I 알파. 그래서 I 곱하기 알파는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작은 각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세타랑 근사가 되니까 이게 세타가 이렇게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역시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것 안에 세타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고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면 알파는 마이너스 어떤 값 곱하기 세타잖아요. 근데 얘는 두 번 미분한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세타 이런 형태로가 돼서 세타는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면 이게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진동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세타는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t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진자의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생각해서 관성 모멘트 i를 구해야 되고 질량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mgt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어렵죠, 내용이. 계속 앞에서 했던 거지만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공부할 게 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속도를 구했더니 각 진동수를 구했더니 루트 i분의 mgd가 나온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형태는 다 똑같아요. a는 마이너스 어떤 값 곱하기 x의 형태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어떤 값 곱하기 x의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세타가 되겠죠. 세타. 그때 항상 마이너스 어떤 값이 바로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용수철이라면 그 값이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n분의 k가 됐었고 단진자라면 알파는 마이너스 l분의 g 세타가 됐었고 물리진자라면 마이너스 i분의 mgd 세타가 됐었죠. 이런 형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를 구하면 여기 루트만 착착착착 다 붙여주면
오메가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리는 다 한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인데 세 개의 케이스에 그냥 구해봤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범위는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거 아주 이게 원래 더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복잡하니까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문제 연습 문제 교재 연습 문제를 좀 보자면 뭐 수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다 구해보는 거죠. V도 구해보고 A도 구해보고 식으로도 표현해보고 또 아예 이렇게 수식으로 뭐 이게 다예요? 이렇게 수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가 3파이가 되는 거예요. 3파이 그렇죠? T에 곱해지는 게 오메가니까 그리고 요게 상수가 되겠죠. 구하는 겁니다. 이제 진동수도 구해보고 주기도 구해보고 오메가가 3파이니까 3이 아니라 3파이예요. 3파이 3파이는 2파이 F가 되고 F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게 T분의 2파이가 되고 그럼 T는 2분의 3이 되겠죠? 쉽게 다 구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에너지까지 이제 구해보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에너지 구해보고 물리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물리진자에 대한 문제가 여기 없는데 물리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막대잖아요. 막대 그죠? 막대 끝점 못을 박아서 놓고 막대가 진동하는 거지. 그런데 앞에서 이런 문제는 나왔었죠. 왼쪽 끝에 여기를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가만히 놓으면 가속이 되겠죠. 가속. 그래서 동전도 올려놓고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때는 90도가 되는 각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각일 때는 이 식이 맞지 않습니다. 작은 각이 아닐 때는 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 구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작은 각 미분 방정식을 쉽게 구하려고 일부러 작은 각 근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럼 작은 각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질량 중심 중앙에 있을 테고 여기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럼 얘의 주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식에다 넣으면 i가 뭐가 돼요? i가 요거 끝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관성 모멘트 막대의 관성 모멘트 12분의 1 전체 질량 곱하기 전체 길이 뭐 L이면 L 그죠? L의 제곱 2분의 1 12분의 1 mL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 D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L 돼야겠죠? D는 2분의 L 그죠? 그러면 오메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i는 12분의 1 mL의 제곱 잘 안 써집니다. m g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m은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l도 하나는 약분되죠. 그래 놓고 루트 해주면 얼마가 돼요? 12는 번분수니까 올라가서 6이 되겠죠. 6. L분의 6G? 6G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L분의 6G. 이게 맞나? 맞을 거예요. 그죠? 12분의 1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 어찌 낯설어. 그치? 중심을 축으로 회전했을 때 12분의 1이고 끝점을 축으로 하면 이게 4배인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1.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3분의 1 mL의 제곱. 그래서 2L분의 3G가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각속도를 구하고 주기도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연습 문제에 없으니까 보는 거였고, 그러면 원판을 걸어놓고 원판을 여기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얘를 살짝 진동시켰을 때 오메가도 구할 수 있겠지. 물리진자.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요 문제, 요 문제의 i는 얼마가 되겠어요? i 원판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m r 제곱 더하기 md 제곱이라고 그랬죠? 무게 중심을 축으로 얘가 고정축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끝점을 축으로 하는 거니까 거리가 반지름 r만큼 옮겨간 거지. 그러니까 평행축 정리 써서 mr의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 mr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a의 i를 구할 때는.